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평등한 사회인 듯 하지만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계층이라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봉건 시대도 아니니까 양반, 상민, 천민하는 신분은 아니겠죠. 경제력에 의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도로 구분하자니 이해되지 않는 사회 현상도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경제력이 가진 힘에 의한 차별을 꼬집은 거죠. 계층 이동이다 뭐다 하는 말들도 그 기준을 대부분 경제력에 두거든요. 문제는 경제력만으로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 용어로 맞춘 듯 설명하긴 힘들지만 저는 질량이라는 하나의 에너지로 봅니다. 질과 양의 에너지죠. 질량이란 에너지가 뭔지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질량이란 부분은 너무 광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대화 속에서 묻어나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다시 다뤘으면 하는 주제예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경제력에 의한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한참 오래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린 돈 100만 원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와 10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아주머니가 있었고 수십억대 갯돈 떼먹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아주머니가 같은 감옥에 있었어요. 빌린 돈 못 갚은 여자는 꼬박 10개월 징역을 살았고 갯돈 떼먹은 여자는 감옥에서도 사식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있다가 좋은 변호사 선임에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다 하거든요. 여기서 질량이라는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모순을 보면 한계선이 보이죠. 분명 갯돈 떼먹은 저 여자가 더 나쁜데 처벌은 더 약하잖아요. 물론 모순이죠. 그런데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 갯돈 날린 피해자들이 가진 에너지 총합보다 이 여자의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거나 약한 거죠. 그건 선악이나 범법, 징벌의 차원이 아니군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그 별장 성접대 뇌물 제공 사건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일주일 만에 사퇴했지만 그 사람이 동영상 속 인물이 맞다는 YTN 보도도 있었고 구속까지 되었지만 끝내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거든요. 사법적 잣대에 의한 판결을 믿는 사람이 많진 않죠. 이것만이 아니죠. 이미 고온이 되었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떠했나요? 어쨌거나 천수 누렸잖아요. 몇백 년 전이면 역적의 수괴로 효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선과 악, 범법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들의 힘, 에너지가 처벌을 원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에너지보다 더 컸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재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 원인이 되었던 첫 사건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입니다. 임명 직후 찬반이 격렬하게 충돌했고 조국 일가는 거의 발가벗겨시다시피 고난을 겪었어요. 평천청 유저나 사모펀드 등 사건의 진행과 수사 상황, 법리적 해석의 차원이 아닌 에너지 차원으로 이해하면 그는 민정수석까지 깜냥이지 장관 깜냥이 아니란 거였죠. 깜냥이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나요? 민정수석까지 질량이지 장관의 질량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 0.73%로 진 것이 아니라 집권 초기 70% 이상의 국정 지지도를 다 까먹은 것이라는 표현이 성립되지요. 더 적나라한 표현도 있더라고요. 도올 선생 강의에서 들었는데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란 똘마니한테 멱살 잡힌 거다라는 표현을 단지 멱살 잡힌 거라면 자극적인 표현에 매달리면 곤란할 것 같고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국민이 몰아준 에너지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하고는 좋은 이야기가 안 들리네요. 매도인이 무슨 집을 수리하느냐 하는 입장이나 그래도 비가 새는 건 막아야 하지 않냐는 양측의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질량, 에너지 차원으로 이해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아낌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47.83%의 지지, 그 질량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을까요? 당장 6월 지방단체장 선거에다가
또 172석의 국회의 의석이란 힘도 있으니 쉽지 않을 건 뻔한데요. 그러니까 172석을 갖고도 위기의식만 갖는 거지 반성하지 못하는 거죠. 북한이 얼마 전에 미사일 쐈죠. 상식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뭐 하나 빼먹어도 더 먹을 건데 왜 쏠까요? 저는 그것이 어려워지고 아파오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70%가 넘는 큰 지지를 안고 우리 사회를, 나라를, 나아가 국제사회에 어떤 일을 했나요? 2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이야기나 하고 자기들 자리 싸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타난 현상은 북한 미사일이고 그런 거죠.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상기하는 차원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00만 원 못 갚은 여자랑 수십억 갯돈 떼먹은 여자를 놓고 성과 악의 개념이 아닌 질량 에너지 차원으로 이해하면 그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한 건데 그건 유전무죄란 이야기로 귀결된다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질량이라는 에너지는 조직이나 사회, 국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가진 크기보다 더 큰 사회적 질량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되는 거죠. 나라가 부자라고 내가 부자는 아니죠. 내가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개인의 질량이 맑게 성숙되면 사회가 맑아지는 거죠. 도덕책 펴놓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에 대해 이해해야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마르크스가 계급사회를 이야기한 건 있고 없고 하는 경제의 차이에 대한 구분이었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77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계급사회 여전히 건재하죠. 있고 없음의 관점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질량, 질적이기도 하고 양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현실 차원 이상의 그 에너지에 대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원 빌리고 못 갚아서 10개월 꼬박 징역살인한 여자가 갯돈 수십억 떼먹고 6개월 만에 나간 여자를 보면서 나는 억울해, 유전무죄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잖아요. 그 여자한테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야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해해야 지금의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바꾸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